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찰스님을 모신 이유는 최종적으로 LG전자 VS 본부에 합격한 우리 정찰스님의 자소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시죠. 입사한 지가 이제 12월부터 해서 한 1년 6개월 됐어요, 지금. 1년 6개월. 네, 인턴 포함하면. 그러면 이제 2년 차. 거의 2년 차. 2년 차 직장이. 여기 LG 사이언스 파크는 어때요? 공대인데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컸죠. 서울이라는 메리트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집값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찰스님의 스펙을 한번. 지원한 당시는 28살. 맞아요. 만 28살. 지금은? 30. 젠지가 맞는 거지? 젠지라고 합시다. 네. 지원한 직무는 이제 R&D 하드웨어 직무고, 2지망도 하드웨어, 3지망도 하드웨어. 이렇게 하드웨어만 1, 2, 3지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뭔가 여러 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관성? 그게 없어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원할 때 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1, 2, 3을 모두 다 이제 하드웨어로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지망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졸업을 2년 전에 했네. 그죠?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장학금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장학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픽이 IH. 그러면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당황스러운데? 패스하면 안 됩니까? Hello, my name is and... 예,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H이고, 야,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 합격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실기는 바로 붙었는데 실기가 어려워요. 한번 떨어져서. 어쨌든 졸업하기 전에 취득을 했다. 이런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자기 전공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과. 근데 그런 거 있던데, 전기기사를 타기업 자소서에 쓰면은 본기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애였다.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다고. 그거는 이제 면접관 분들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실함과 치열함,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한 군데만 노리고 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인생에서 플랜 B는 있어야지. 노력을 해서 그거를 자격을 갖췄다는 거는 되게 높게 사줄 만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왜 전자기사 안 땄어? 전자기사는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전자기사를 따는 걸로. 전자는 당황스러운데? 커말 1급도 있고,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은 듯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종 보통이 있다. 가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자소서를 한번 까봅시다. 진짜 거창하다. 취업 공고는 커리어스 LG 요거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건데. 찰스 씨의 그냥 의견. 지원을 했던 이유는 사이언스 파크 보고 멋있고 LG그룹에 꼭 가고 싶었고, 커리어스에서 계속 확인했다. 이거를 그러면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한 거예요? 아니, 그 시즌마다 네. 희망하는 직무, 희망하는 분야는 다 하드웨어로. 첫 문장에 이렇게 뭔가 요약하는 식으로 한 문장을 적어주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다라는 제목이 있으면은 요거를 포커싱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트메가 128을 써봤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데이터 시트를 봤다. 그리고 이게 재밌었다. 이제 회록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갔다. 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게 뭐냐 하면 전공도 이렇게 들었고 학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자소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은 트메가를 왜 2개를 썼냐, 이게 약간 궁금했거든요. 왜 2개 썼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보내야 돼서 당연히 2개 써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배운 거를 하나에 뭔가 머지를 하기에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맞아요.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일정 내에 내가 기능 구현을 해야 되니까 두 개 쓰라는 법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한다면은 사실 시간이 뭔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제가 배운 부분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펑션으로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칩에 놓고 구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2개를 쓰자. 졸업작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완성이잖아, 완성.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죠. 저 그때 뭐라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그냥 이제 느낌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했구나 라는 인상을 받은 거죠. 회로 분석 및 설계 능력, 뭔가 내가 설계한 거를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를 해보면 네. 우리가 실제로 회로 설계를 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엄청 많이 거치잖아요. 네네. 앰프 회로를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이런 내용이면 문장을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전공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아 열심히 했겠구나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모스펫, 볼테이지 스트레스, 커런트 스트레스 문장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아 그냥 아는 거 다 적었구나. 맞아요. 그냥 아는 거 다 적었구나 이 친구가. 근데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제가 자소서 그 특강 같은 거 들을 때 아는 것들 네. 나열하는 그런 문장도 한두 문장 있으면 좋다 해서 넣은 건데 근데 이제 어떤지. 요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뭐 회사 생활 한 2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 진짜 많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한 뎁스만 들어가는 질문을 던졌을 때 미천이 할 수 있어야 미천이 바로 드러나죠. 근데 답변이 가능한 수준의 뭔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전공적인 용어를 쓸 때는 한 스텝 더 들어가는 질문을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해본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적는 게 좋아요. 아트웍을 해보면서 EMI를 완화하기 위한 부품을 효율적으로 레이아웃하는 법을 배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봤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도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차세대 자동차 부품 개발에 일조하는 유능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되자. 차세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질문 들어오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이 뭔가요? 개발에 일조하는 유능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되자.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이게 한 2년 해보니까는 진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으로서는 키워낼 인재를 찾는 게 과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찰스 씨를 뽑았던 거고, 이 문장을 보면은 인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턴 기간 중에 열심히 하고 잘 했습니다. 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자 이제 지켜지는지 봐야지. 제품 생산을 서포트하며 이거 지키고 있어. 이거 지키고 있어. 박수. 그리고 양산 및 검증에 힘쓰겠다. 우리가 설계한 회로를 실제로 측정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좀 재밌습니까? 재밌는데 너무 거창한 거 쓰지 말고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어떻게 검증을 하겠냐를 조금 더 적어줬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 주요 제품인 AVN, 텔레메틱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에이다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라도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요구한 모델의 사양을 분석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직무기술서. LG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고객이 요구한 모델의 사양 분석하는 거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문서가 또 다 영어죠. 네. 자, 이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거듭나겠습니다. 진짜 거창하다. 야, 지금 보니까 진짜 거창하네. 고객이 원하는 게 뭡니까? 좋은 제품, 퀄리티가 좋고 기능 구현이 아주 좋은 제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 포부로 정리를 했는데, 자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제품 설계하는데 근데 지금 이 친구 없으면은 일이 안 돌아가요. 그건 자, 직무 역량 기술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한 줄 적어주는 거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전공 혹은 교양 수강 과목, 성적표를 보지는 못하고 이제 여기 지원자가 학점과 과목 그리고 내용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이것도 근데 고민 많이 했는데 A인 걸로 적어야 되나 아니면 관련이 좀 있는 거여도 낮은 거 적어야 되나. 연관성이 있는 수업을 선정 사유와 연관성을 적어줬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뭐였냐 하면은 기본기를 쌓았다. 이런 거 이제 원리랑 이런 거 익혔다. 이제 여기 전원 관련해서 이제 강점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수업과 업무와 자기가 실제로 했던 부분과 연관이 돼서 뭔가 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기초 소자에 대한 이해와 회로 분석 역량이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입사 2년 차가 돼 가는 지금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역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다 적어놨는데 첫 번째 핵심 잘 잡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 그러니까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능을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에 뭔가 나의 아이디어와 역량과 창의성과 이런 게 요구되는 게 다음 그런 프로젝트 관련해서 2개를 썼냐 이런 거 물어봤고 1개로 힘드니까 2개로 해서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질문을 조금 했던 기억이 있고 회로 분석 및 역량에 이제 뭐 학교 때 배운 거겠죠? 여기에 뭔가 좀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떤 사진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사진인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여기 넣어놨는데 딱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거 얼마나 했죠? 한 1년? 1년. 뭐 새벽 출근.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은 뭐 쉴 테지만 비와도 해요. 비와도 합니까? 네. 이제 꿋꿋이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포부를 밝혔는데 레이로 차박했던 거 나는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박이랑 차랑은 좀 약간 별개라고 생각이 그거 있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인가? 거기서는 그거 딱 적혀 있던데 차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 이제 사장님이 또 내세우고 있는 알파블 차 안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고 차박은 VS 사업본부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저희가 이제 면접을 한 1시간 정도 본 것 같은데 40분 정도 봤는데 둘이 나눠서 20분씩 해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2차 서류 합격 발표가 나고 면접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나? 그때 이거 한 건데 한 2주? 2주의 준비 기간이 있었네요. 네, 2주.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취업 스터디나 뭐 이런 거 뭐 본격적으로 좀 한다던가 면접 자료 만들고 스터디 같은 데에서 발표하고 그 면접 스터디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남 앞에서 해보는 자체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발표하는 그냥 그치. 그 상황이 도움이 됐고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된 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예. 발표를 해보는 연습. 발표를 해보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면접 당일날 그날을 떠올려 보면 일단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뭐라 말해야겠다 그거를 키워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본 같은 거를 저는 써놨어요. 대본 대본 한번 쭉 보고 말하는 것도 연습하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막바지쯤에는 키워드만 이렇게 해서 대본은 좀 숙달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볼 때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가지고 진행이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질문을 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질문을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면접 질문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면접 질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을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뭐 점심은 잘 먹었는데 점심은 잘 먹고 이제 면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끝나고 든 생각이 뭐예요? 바로 그때 근데 면접 때 그 질문 막 하셨잖아요. 문제 만들어서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이거 맞았나 이러고 그 5문제 중에서 2개만 답변하고 나머진 못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긴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답을 유도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했고 그게 이제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와서 진짜 소설을 쓰는 분이 있어요. 즉석에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지만 모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얘는 모르지만 얘랑 관련 있는 얘는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뭔가 추가 답변이 당연히 있어야죠. 모르면 모른다, 해보면 해봤다, 안 해본 건 안 해봤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 찰스님의 취업 이야기 이 친구는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저랑 같이 그때 우리 보드 타러 2번 갔죠, 그죠? 보드를 타러 간 영상이 이제 여기 있고요. 한두 번 정도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자, 지금까지 소설가 윤모 씨, 정찰스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그 마이크 줘. 진짜 초보여가지고. 나도 초보여서. 진행 잘하시던데요? 내가 원래 말이 많잖아. 테이블을 하나 놓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렇게 찍었었어요. 너무 아마추어 같았다. 다음 영상은
좀 더 괜찮은 품질로. 파이팅. 되는 겁니까? 다시 꺾어. 그 뭐냐, 당황스러운데? 패스하면 안 됩니까? 끊고 다시 가자. 아, 몰랐네.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다시 자. 자소서 합격. 아니.